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강의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엊그제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수업 민사송법을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힘들어요. 원래 절차법이 여러분 실제법 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적응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첫째 시간부터 이렇게 수업 쭉 나가면 되게 힘드실 거니까 일단 대략 우리가 20일 동안 어떻게 수업을 할지 그리고 끝나서 사례 강의라든지 기초 GS 그러니까 동차반 합격하고 나서 올해 꼭 시험을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올해 시험까지 볼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그런 얘기 좀 하고 나서 이제 수업을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름이 최영덕입니다. 최영덕이고 그 민사송법만 지금 한 학교에서 주로 20년 동안 강의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주로 논문하고 이런 걸 주로 했었습니다. 원래 교수 채용을 되게 욕심이 있어가지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매우 비정치적인 사람이 매우 정치적인 그런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쓸데없는 얘기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민사송법에 관한 한, 여튼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찾아보면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그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논문은 아마 특허 건에 있어서 공동 소유에 관한 법률 관계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아마 여기서 보면 특허권에서의 공동 소유에 관한 법률 관계 이렇게 하면 이제 주로 이제 특허법하고 상표법에서의 그 공동소송 문제 해가지고 이걸 필공으로 할 거냐, 아니면 고유필서 공동, 아니면 유사필서 공동소송을 할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공유 같은 경우에는 공동소송을 할 거냐 해가지고 요게 제가 2006년, 5년도에 제가 썼어요. 근데 그 전에는 특허권의 공동소유에 관한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은 없었고 아마 이게 되게 유일할 겁니다. 그리고 요 뒤에 제 거를 가지고 그 인용하는 논문도 꽤 있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왜 요새는 또 이런 거 저기를 감출 수가 없는 게 워낙이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검색 한 번만 해보면 바로 나와가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느냐. 그러니까 일단 이거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특허권에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거는 객관식에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주관식에도 매우 잘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씩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소송의 유형이 뭐냐 이 부분을 좀 주로 다뤄가지고 논문을 썼었고요. 그 뒤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언론 피해 구제 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 문제라든지 아니면 민사 소송에서 전자문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가지고 근 20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해왔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민사 소송법에 관해서는 제가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고. 뭐 학교 강의나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자랑할 게 못 돼요. 학교 강의라는 것 자체가 오래 하면 할수록 폐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 한 3시간 정도 하면 아마 제 생각인데 3시간 정도 해가지고 제대로 3시간까지 했던 적이 없어요. 보통 3시간 수업을 하면 2시간 안에 끝내줘야 그 다음에 수강생이 더 늘어나거나 인기 강사가 되는 이런 그리고 휴강을 꼭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학원 강의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여기에 그 역삼동의 변리사 시험을 전문적으로 해오기 시작한 게 6년째입니다. 6년째, 2018년도부터 왔으니까 이제 6년째고, 저하고 같이 공부한 수험생 중에, 그러니까 일단 대놓고 말씀드리는 어떤 치적이라고 합니다. 수석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기 와서 같이 공부하고 나서 2021년도인가 해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한 수험생 중에 아마 지금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법률 저널인가 보시면 그 박정우 변리사라고 그의 수석하신 그 변리사가 있고 그 변리사가 저를 매우 높게 평가해줘가지고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어요.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 제 자랑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혹시 어디서 듣보잡이 와가지고 강의하고 있나 보다 이런 어떤 불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수업하는데 여러분이 나쁜 거지 제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할 수 있다 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또 보시면 충분히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저를 믿으시고 한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자랑하려니까 제 얼굴이 지금 매우 좀 빨개지고 있는데 여튼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수업을 하는데 동차반 있잖아요. 그죠? 동차 합격을 전제로 하고 합격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것이지 그냥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올해는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라는 생각. 그래야 올해 행여 불합격 하더라도 내년에 가망성이 있어요. 제시됐다고 그래가지고 합격할 확률이 거의 50%도 안 돼요. 대개 합격은 제시나 삼시가 굉장히 많이 하는 건 사실인데 제시들이 그렇다고 다 합격하느냐. 거의 그 중에 또 2분의 1이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2분의 1이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제시에 합격하려면 오히려 동차 때 어느 정도의 완벽한 실력이거나 혹은 아깝게 떨어졌다 해야 어느 정도 합격의 가능성이 있지. 예를 들어서 올해는 그냥 한번 들어보고 내년을 합격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그 후에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이 생길 거다 해서 올해 반드시 합격해야 되겠다. 꼭 이렇게 잡아주시고 해야 올해 행여 합격할 수도 있고요. 행여라는 말은 좀 약간 부정적이긴 하지만 합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 한번 더 채워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그냥 대충 한번 들어보고 내년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내년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에 따라서 이제 강의 진행을 하는데 일단 기본 강의를 20회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왜 20회로 잡느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강의는 보통 한 30회 좀 잡아요. 그리고 많은 강의는 40회까지 강의를 잡고 그리고 보통 한 몇 강 정도 하냐면 100강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 전후에서 저는 총 합해서 60강을 합니다. 곱하기 3을 해가지고 60강을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잡냐면 이건 민사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법이란 말이에요. 좀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절차법이에요. 그러니까 절차법에는 소송법하고 집행법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시험에서도 가끔 집행법 얘기하겠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법에서의 의미, 이 절차라는 의미에서의 그 의미는 흐름이라는 거죠. 절차라는 건 흐름이고 이게 또 다른 말이 형식입니다. 이걸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절차라고 하는 건 형식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갖추느냐 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형식이 있느냐, 어떤 흐름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형식 안에 뭔가 실질적인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앞으로 이제 계속 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라는 거는 빨리 그리고 깊이 있게 알아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빨리 일단 흐름이라는 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길게 잡으면 잡을수록 앞에 건 다 까먹고 의미 없어지기 때문에 최단시간에 이런 형식과 절차를 알아두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실제법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 혹은 두 번 하면 할수록 계속 그 형식은 완벽하게 자기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자주 보는 게 좋아요. 깊게 오래 보는 것보다 짧게 자주 보는 게 훨씬 실력을 증가시키는 어떤 지름길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느끼시겠지만 보면 볼수록 앞에 건 다 까먹어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최대한 짧게, 그러나 20회 이하를 한다는 건 또 부실하다라고 하는, 저는 더 짧게 하고 싶어요. 한 15번 정도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또 부실하다는 어떤 이미지를 줄까봐 이렇게 이제 잡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27일부터 하는데 3월 27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하잖아요. 그죠? 이때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 요 날이나 요 전날을 끝내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속에 합격이라고 하는 어떤 걸 붙들고, 사람이라는 게 이게 심리게임이잖아요. 한 1년, 2년 정도 공부해오셔서 아시겠지만 공부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 심리게임이에요. 자기 자신하고 심리게임 얼마나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런 것들, 합격자 발표를 마주하고 나서 요때까지는 자기가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라든지 심리적인 어떤 뭐 메리트들이 있지만 3월 27일 날 만약에 불합격했다. 그래도 난 하겠어. 할 수 있어요. 그러시는 수험생도 있었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이미 이때는 패배자이기 때문에
해도 소용이 없어요. 물론 저는 적극 들으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도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 안에는 끝내줘야 돼요. 요 안에는 끝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사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사례 강의가 요 주에 시작하지 않고 바로 4월 1일부터. 왜냐하면 절차와 형식이니까 이 절차와 형식을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이 적용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요거는 요때 제가 형식과 흐름 진도를 20일 동안